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근대 소설가이자 아동문학가인 현덕의 단편 두꺼비가 먹은 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09년 서울에서 태어난 작가는 193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고무신이 가작으로 뽑혔고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남생이가 당선되어 이때부터 1940년까지 본격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작품 전반에는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배어 있고 6.25 전쟁 중에 월북했습니다. 현행곳, 계몽사, 지은이, 현덕, 두꺼비가 먹은 돈. 아침에 노마는 저절로 잠이 깼다. 어머니가 이불을 벗기기 전에 눈을 떴을 바엔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엔 무슨 뜻하지 않은 신기한 생각이 나는 때다. 오늘은 기동네 집 강아지를 꼬여다 개울에 잡아놓고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겠다든가, 또는 대추나무집 울타리 밑에 파묻어둔 차돌에 기동이 말대로 정말 수정이 났을까 보아야겠다든가, 그래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노마는 가만히 생각해 본다. 밤은 영판 도둑고양이다. 저녁엔 마당에서부터 야금야금 숨어들어 어두워지고 아침은 들창으로 살며시 도망가고, 그러나 이것은 오늘 처음 한 일이 아닌 것. 바른 손가락이 5, 왼 손가락이 5, 모두 합해서 10. 이것도 신기할 게 없다. 그러다가 문득 노마는 어제 기동 아저씨에게 구멍 뚫어진 백동전 한 입 얻은 일이 머리에 올랐다. 오라, 내 반짝반짝한 새돈. 하고 노마는 그야말로 벌에 쏘인 듯 벌떡 일어났다. 노마는 아주 조심스레 벗어놓은 바지 밑에 손을 넣어 가만히 허리띠를 훑어본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그저 밋밋하게 허리띠가 미끄러져 빠질 따름 졸라매었던 매듭이 풀린 채 도는 간 데가 없다. 아무것도 맨 적이 없는 그저 쪼글쪼글하게 말린 때 묻은 허리띠 그대로다. 정녕 어저께 여기다 돈을 맸었는데, 아마 노마는 기동 아저씨에게 그것을 얻기 전 꿈을 꾸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 그래서 허리띠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리라. 노마는 다시 눈을 감아본다. 정말 그런 꿈이 되어주소서. 그러나 눈에 나타나는 건 돈, 반짝반짝한 그 새돈이었다. 기동 아저씨는 동네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 언덕의 버덩에 노마 아버지와 같이 양철집 학원을 짓고, 그리고 노마 아버지와 함께 그 학원에서 동저고리 바람으로 모자도 안 쓰고 큰 키를 꾸부정 서울로 붙들려 갔다. 그가 어제 1년 만에 머리를 빡빡 깎고 얼굴에 살이 올라 딴 사람처럼 눈이 조그마해져 마을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노마 자신만큼 노마 아버지를 두고 혼자만 나오게 된 것을 섭섭히 생각하는 것이라 쓱쓱 커다란 손으로 머리를 비비면서 노마 집에 찾아왔다. 전에 없이 스스로 낯이 일그러지고 노마 어머니는 말없이 현재 치맛자락으로 코를 풀며 눈속이 붉어졌다. 노마는 단모퉁이로 몸을 숨겼다. 아버지를 대하듯 무척 그가 반가우면서, 그러면서 낯을 보이기가 부끄럽다. 거기서 노마는 거동하는 개미를 세고 앉았다. 노마는 열밖에 더는 셀 줄 모르니까 열을 되풀이했다. 열도, 열도, 열. 마침내 기동 아저씨는 노마에게로 왔다. 그리고 어디 일어서 봐라. 그동안 키가 얼마나 자랐나 그걸 보자는 거다. 이것도 아버지가 물을성 싶은 말. 잠잠히 일어서 많은 것을 묻고 싶으면서 가슴이 답답해 쳐다보고만 섰다가 갑자기 댐벼 댐벼
그리고 기동 아저씨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막 미는 거다. 이놈이 하며 주춤주춤 뒤로 밀리다가 쿵 궁둥이를 담벼락에 부딪고는 졌다. 애초에 내기를 건 것이 아니로되 노마는 그러나 어색해서 징갑네 징갑네 그리고 허허허 크게 웃는 소리와 함께 노마 작은 손바닥 위에 놓여진 돈, 그 반짝반짝한 새돈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돈이랑 가지고 놀기도 좋고 실증나면 엿이나 사탕 같은 것으로 바꿀 수 있어 좋고 그리고 구멍 뚫어진 은돈은 가져보기가 처음이다. 실에 꿰어 차고 다녀도 좋은 놈인걸. 그리고 더욱이 그 돈은 노마가 잠시 허리띠 끝에 차기는 했어도 내일 어머니가 서울로 아버지를 보러 가는데 쓰여질 소중한 돈이 아니냐. 노마는 이런 때엔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웬만한 일은 그래서 가라앉는 수가 있으니까 말이다. 노마는 다른 때 같으면 벌써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은 못한다. 그러다가는 노마가 돈 잃어버린 사실을 온 집안 사람이 모두 알게 될 것이 아니냐. 첫째, 어머니가 알면 낯빛이 변해질 것이요. 할아범이 들으면 지질이라고 혀끝을 찰 것이다. 똘똘이까지 알면 깨소금이라고 놀릴 것이니 그 꼴을 어떻게 보리오. 노마는 잠잠히 시침을 떼고 눈치만 살핀다. 오늘도 다름없이 창 미닫이에 햇볕이 들고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어머니의 설거지하는 소리, 그리고 할아범은 뒷밭으로 걸음을 주러 간 모양 보이지 않는다. 똘똘이는 마루에서 발을 탕탕 구르며 지붕 위의 까치를 쫓고 있다. 모두 노마가 돈 잃어버린 일은 꿈에도 모르는 게다. 자기 혼자만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이 노마는 끔찍이 신기롭다. 그렇다고 남에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좀 섭섭한 일. 노마는 그럼 아닌 듯이 돈을 찾기 시작한다. 전에 없이 이부자리를 털어 개어 올린다. 방 구석구석 비지를 하고 방바닥에 엎드려 자막대기로 장 밑의 먼지도 긁어낸다. 노마는 일하는 척하고 돈을 찾는 흉중이지만 남이 보기에는 노마가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리라. 그리고 노마는 돈을 잃어버린 죄 때문으로 더욱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벗어놓은 헌저고리 모두 먼지를 턴다. 그러나 찾는 물건은 가뭇도 없다. 노마는 마루로 나왔다. 거기서도 한바탕 덧문 뒤, 뒤주 및 팥 담긴 등구미까지 떠들치며 말끔히 비즈를 한다. 그러나 역시 허사. 어쩌면 건넌방에 흘렸을는지도 모를 일. 노마는 그 편에 눈을 준다. 허나 아버지가 없고 폐방한 후로는 들어가지 않던 그 방을, 그리고 어제 들어갔으리라고는 돈을 어디 흘렸는지 생각나지 않는 그 이상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니까 더 돈이란 약은 놈은 노마가 이르지 않는 그런 곳에 몸을 숨겼으리라. 노마는 주먹을 쥐어 쓱 혓바닥으로 한번 핥고는 둘이면 있고 셋이면 없다. 그리고 두 손가락 마디에 침이 묻자 그 방 속에 정녕 찾는 것이 들었을 것으로 정한다. 전일 아버지가 쓰던 방이다. 덧문을 열고 발 하나를 들여놓자 노마는 무춤한다. 벽에 걸려있는 검정 모자는 전대로 밖에 잠깐 나간 사람인 양 아버지 모양으로 보이면서 책상 위엔 먼지가 캐캐, 맞은편 바람벽에 붙인 지도는 한쪽 귀가 떨어져 찌그러지고 그리고 희미하게 코에 맞히는 아버지 냄새. 지금 아버지는 어디선지 이만큼 몰골이 변했을까 싶은, 그래서 가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새 옷을 지어가지고 가서 바꿔 내려오는 헌옷에서는 매캐한 유황내가 나고 뒷곁 굴뚝 뒤에서 나는 그을음내가 나고 거기서처럼 살살 생쥐가 기어나올 것 같고 바람 부는 날 술이 취해서 김호장은 비틀비틀 언덕 위 학원으로
말썽을 부리러 올라왔다. 축대 위로 올라서 문을 가로막고 서서 놀라 쳐다보는 실내 안의 많은 눈을 한 몸에 모으고 이놈들아 나가거라 나가거라. 그 김호장을 노마 아버지는 말없이 멱살을 잡고 밀고 내려갔다. 운동장 밖 보리밭에 나둥그러져 일부러 그러는 듯 한참 일어나지도 않고 엎드렸던 김호장은 도야지 흡사 양도야지다. 어디 네 맘대로 실컷 해봐라. 그래야 네 신상에 좋지 못할걸. 좋지 못해. 그리고 이리 비틀하고 두고 봐라. 저리 비틀하고 두고 봐라. 비탈을 내려가는 김호장. 그 후 그 김호장 말대로 되어가는지 아버지는 점점 낯빛이 무거워져 가고 저녁 때 절골 고개 위에 노마와 같이 올라갔을 때 아버지는 뽕나무를 둘레로 양철 지붕이 번쩍이는 학원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섰더니 노마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 아 하고 소리 질러봐라. 노마는 그대로 두 손을 입에 오그려대고 아! 아버지는 또 그보다 더 큰 소리로 노마는 좀 더 소리 높여서 아! 그보다 더 큰 소리로 노마는 목을 뽑아 있는 소리를 다 내서 아! 그리고 똘똘이가 올 때처럼 상을 찌푸리고 웃는 듯 우는 듯 노마를 내려다보던 아버지의 그 얼굴. 내일 그 아버지를 보려 가는데 쓰여질 돈 반짝반짝한 새돈은 그 방에도 없고 노마는 건넌방에서 마루로 나왔다. 노마는 아주 상벽이 난다. 마루틈 문새 샅샅이 살피고 나중에는 마루 끝에 섰는 똘똘이까지 아래 위를 훑어본다. 허리띠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뒷짐진 바른 손에 무엇을 꼭 쥐고 있다. 다른 때도 떡 같은 것을 뒀다 먹을 모양으로 다락 같은 데 두면 노마 몰래 후무려 먹는 똘똘이. 후무려 먹다란 훔쳐 먹다라는 뜻입니다. 노마는 암만 해도 그 손바닥 안이 수상쩍다. 너 손에 쥔 게 뭐냐? 알아 뭐해? 똘똘이는 더 주먹을 단단히 쥔다. 노마는 의심이 더럭 난다. 어떻게 하든 손바닥을 펴보는 수밖에 없다. 노마는 꾀를 낸다. 유리굿을 한 개를 쳐들고 이건 누가 가질래? 나. 그럼 절 한번 하고 두 손으로 받아야지 뭐. 똘똘이는 하라는 대로 코가 무릎에 닿게 절을 하고 그리고 손에 가졌던 것은 호주머니에 넣고 나서 두 손을 벌리는 거다. 보아야 아무것도 없는 빈손. 노마는 그만 실망하고 멀쓱해진다. 그러나 눈은 자꾸만 퉁퉁한 그 호주머니로만 가고 암만 해도 그 속에 노마가 찾는 물건이 들었을 것만 같다. 노마는 또 꾀를 쓴다. 너 주머니하고 내 주머니하고 누가 많이 들었나 내기를 할까? 이기면 뭐 주기? 구슬주기다. 노마보다 호주머니가 퉁퉁한 똘똘이는 벌써 이긴 양으로 생글생글 웃음이 나온다. 난 이거다. 노마는 도토리 한 개를 선뜻 꺼내놓는다. 난 이거다. 똘똘이는 병마개 하나를 마주 꺼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모지랑 연필, 바둑돌, 목꼬치, 유리조각, 고무줄, 달팽이집, 풍뎅이 껍데기. 난 이거다. 하고 마지막으로 노마는 물뿌리 한 개를 꺼내놓고 똘똘이를 쳐다본다. 난 이거다. 똘똘이도 지지 않고 주먹을 꺼내놓는다. 뭐냐 펴라. 싫어. 뭐야. 날래게 노마는 한 손으로 똘똘이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만 막 주먹을 뻐긴다. 그러나 손도 빈탕 호주머니도 빈탕 노마는 다시금 실망이 되어 그만 화가 났다. 허나 더욱 화가 나기는 돈. 이놈이 어디 숨었는지 알 수 없는 것. 흡사 노마의 화를 돋으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고 웃고 있을 것만 같은 돈. 반짝반짝한 그 새 돈이었다. 급기야 노마는 마루에서는 못 찾고 뜰 아래로 내려간다. 노마는 여기도 온 마당에 비실을 할 셈. 축대 밑을 돌아
뒷간길로 다시 아래채 추녀 밑으로 해서 외양간 앞까지 이르자면 마당은 넓고 나뭇잎 지푸라기 덮인 것이 많고 아무래도 구석구석 자세히 찾아보자면 또 비지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노마는 키가 넘는 대쌀이비를 안고 둥갠다. 아랫방 할아범은 이런 비를 가지고 곧잘 쓸던데 늙은이라고 깔볼 것은 아니다. 그 할아범처럼 비를 곤두세워 가지고 하려단 안 되겠다. 노마는 방법을 고친다. 가루비를 눕히고 그놈을 말처럼 중간을 단다. 그리고 가운데를 안고 슬슬 뒷걸음을 치면 따는 됐다. 아무가 보아도 어색하지 않도록 노마는 일부러 끙끙거린다. 부엌에서 불을 떼던 어머니의 하얀 얼굴이 두어 번 할금할금 문지방 넘어 나타나더니 작은 수수비 한 자루가 날라와 노마 앞에 떨어진다. 오늘은 노마가 웬일이냐? 그리고 희한해하는 얼굴로 어머니는 부지깽이를 접고 서서 넘겨다 본다. 노마가 정말 그러는 건가 아닌가 그걸 가늠 보는 것이리라. 노마는 정말로 보이기 위하여 연해 이마에 땀을 씻으랴 내려지는 바지 괴춤을 치켜올리랴 부지런히 끙끙거리며 비를 놀린다. 어머니는 마침내 정말로 안 모양 혼연히 낯이 풀린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루에서 구경만 하고 앉았던 똘똘이가 듣도록 큰 소리로 우리 노마 착하다. 내 누른밥 많이 주마. 그러나 노마는 난 그거 싫어. 왜 어디 아프냐? 아냐, 똘똘이는 많이 주고 난 조금만 줘. 어머니는 두 번째 놀란다. 전 같으면 똘똘이는 조금만 주고 나는 많이 달라고 투정을 할 노마가 아니냐. 더욱 희한해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노마를 치마 앞으로 당기며 두 귀를 붙잡고 도리도리를 한다. 삔들삔들하고 일만 저지르는 똘똘이에게 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리라. 요즘에는 겁이 많아져 밤에 뒷간을 가게 될 때면 석유 등잔을 손으로 우그려 가지고 가는 어머니. 그 어머니 앞에 다 자란 듯이 방을 쓸고 마당을 쓸고 집안일을 거두는 노마라 무척 귀엽게 보일 것은 물론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떠 노마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댄다. 노마는 그 눈을 바로 보지 못한다. 아주 거북해서 고개를 외로 돌린다. 노마는 문득 마음이 기뻐졌다. 정말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만 노마는 아침에 방을 쓸고 마당을 쓸고 하였거니 그래서 어머니에게 귀염을 받는 것이오니 정말로 그런 양 노마는 어머니에게서 물러나 다시 비를 잡는다. 그러나 비 끝에 종이쪽 나뭇잎이 쓸려나갈 때마다 그 밑에 돈이 덮였다 반짝 하고 얼굴을 보일 것만 같아 무춤무춤 하는 노마다. 그렇게 뒷간길까지 말끔히 비지를 하였건만 영 돈은 나오지를 않고 팔만 아프고 아아. 노마는 마침내 집 밖으로 나왔다. 여기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노마는 가슴을 피지 않는다. 두 손을 무릎에 붙이고 궁둥이를 번쩍 든다. 그리고 얼굴을 땅 가까이 가져다 대고 구석구석 눈을 밝힌다. 기동네 강아지 같다. 강아지처럼 코로 킁킁 냄새도 맡아본다. 그렇게 강아지는 먼데 있는 것까지 잘 알아내니까 사실 잃어버린 돈을 찾게만 된다면 노마는 잠시 강아지쯤 되어도 좋다. 그렇게 하고 노마는 어제 한종일 쏟아다니던 데를 생각하고 되발박한다. 노마는 아이니까 아이 호박을 좋아한다. 성냥개비로 4발 만들어 세워놓으면 파루승한 도야지가 된다. 노마는 10밖에 더 셈을 모르니까 도야지도 10 이상은 만들지 않는다. 뒷곁 툇마루에 세워놓고 서울 구경을 간다. 노마는 전일 어머니하고 서울 외갓집을 가본 일이 있으니까 잘 알지만 도야지는 잘난 전차 나부랭이도 못 봤을 게니 오죽 가고 싶으리요. 길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므로 작은 놈을 앞으로
키대로 차례차례 열을 지어간다. 도야지는 서울 구경을 가는 것이지만 노마는 기실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마을에서 시골이 나가 주막거리가 있고 거기서 자동차를 타고 3번 점거하고 고개 하나 넘으면 서울. 노마가 아버지를 보고 싶은 그만큼 아버지도 노마를 보고 싶어 하리라. 도야지는 똘똘이가 아니니까 이르는 말을 곧잘 듣는다. 호박밭에는 노마의 작은 발자국이 자국자국 남아있다. 짓궂게 아기순만 잘강잘강 골라 밟았다. 노마는 할아범이 골래는 꼴이 보고 싶어. 그리고 아기순이 이뻐서 그런 거지만 지금 보니까 그것들이 고개를 늘어뜨리고 울상을 하고 있다. 노마로 치면 다리, 팔, 허리 같은 데를 잘리고 우는 모양이리라. 노마는 보기가 민망하다. 그러니까 도리어 노마는 애만 소리를 한다. 너희들이 안 갚음을 했지?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게 했지? 그리고 흙 한 줌을 끼얹어주고 돌아선다. 어제 하던 대로 노마는 풀섭을 더듬어 간다. 아침 이슬에 발이 차갑고 여기서 툭 저기서 툭 개구리가 튀어나가고 빡빡 개구리처럼 고무신이 운다. 노마는 걸음마다 개구리를 밟는 듯 징그럽다. 이런 때 등 뒤에서 갑작스리 노마 못 찾니? 할아범이었다. 노마는 깜짝 놀라 몸을 오그리고 멈췄다. 그러나 기동네 강아지 신용 내는 건데 뭐. 정말 찾는 거 없어? 아니라니깐 두루. 그래도 할아범은 가지 않고 오줌통을 쥐고 서서 눈을 꿈뻑꿈뻑 노마를 지켜본다. 워낙 심술궂은 할아범이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노마가 아주 어렸을 때도 머리가 벗어져 번들번들 노마 아버지가 노마만 했을 때도 그랬을 거고 노마가 아버지만큼 자란 후에도 영 대머리대로 그래라. 그 대머리가 길 아래로 번쩍이며 수수밭 모퉁이를 돌아가자 노마는 다시 하던 걸 계속한다. 큰 길로 내려서 뽕나무밭 사이길로 꺾어 비탈을 간다. 언덕을 올라서면 학원 등 뒤 충충한 다박솔밭을 넘어드는 햇빛에 양철 지붕이 빛난다. 노마는 엎드려 땅에 머리를 박고 가랑이 사이로 실눈을 떠 바라본다. 아침에 와서 이러고 보면 아직 일러 아이들이 모이기 전이어서 그런양 조용하고 그러나 일어서 바로 보면 유리창은 깨지고 흰 벽은 물러 떨어지고 그리고 집 안엔 기모장내 나무가 쌓여있다. 노마집 울타리의 쭉나무가 잘리고 언덕 위 버덩이 닦여지고 버덩이란 나무도 없이 높고 평평한 거친 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철집 학원이 지어지던 날 노마집에선 생일날처럼 수수떡을 하였고 아버지는 학원 마당에서 동네 사람들의 많은 눈을 한몸에 받고 얼굴이 딱딱해졌다. 그 아버지에게 김호정한테 하듯이 허리를 접어 어른들도 절을 하고 아이들도 절을 하고 다만 한 사람 그러지 않고 뻣뻣이 섰던 김호장이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네 집 뽕나무 밭을 결단냈대서 그리고 학원을 나무꽝으로 쓰고 싶어서 다니며 심수를 놓은 것이리라. 그 김호장을 멀찍이 두고 노마는 일부러 뒷짐을 져 보인다. 왜냐하면 어른 앞에 어린 놈이 뒷짐을 진다고 고를 내는 김호장이니까. 그런 줄을 모르고 김호장 그래도 잘난 듯이 도야지 같은 입술에 담뱃대만 물고 다니지. 김호장 양돼지, 꿀꿀 양돼지. 노마는 허리끝에 깜파리 돈을 졸라맸다. 그리고 네모진 붉은 마당을 다른 박질해 한 바퀴 돈다. 그러는 대로 깜파리 돈은 이제 정말 돈처럼 앞자락에서 팔랑팔랑 되도록 그놈이 많이 움직이게 노마는 한편은 산밑 버덩, 한편은 수수밭 그 사이길을 송아지처럼 공정공정 뛰어간다. 그래도 역시 팔랑팔랑 손에 쥐고 흔들어 보아도 떨어지지 않는 깜파리 돈. 노마는 다시 큰 길로 내려온다.
이번에는 좀 헐거웁게 늦춰매고 길 아래 축등 위로 올라간다. 까치 다린 부러지고 내 다린 십리만큼 뛰어라. 다리 오금을 접고 팔을 저며 음질음질 벼르다가는 아래로 뛰어내린다. 그리고 땅바닥에 쿵 궁둥방아를 찍고 쓰러져 일부러 두어 번 디굴디굴 구르다 일어날 때 허리띠 끝에서 그 깜파리 돈이 떨어져 길바닥을 도루루 굴러간다. 그제야 노마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가는 곳을 지킨다. 어제도 그놈이 요렇게 떨어져 저렇게 굴러서 여기 숨었으리라. 노마는 사뭇 가슴이 두근거린다. 각시풀 포기에 두 손을 엎고 눈을 감는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번쩍 눈을 뜨고 손을 연다. 그러면 거기는 구멍 뚫어진 새돈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반짝 할 줄 알았다. 그러나 속상하게 거무대대한 깜파리 돈이 누워있을 뿐 노마는 맥이 풀려 그대로 엎드린 채 가만히 있다. 등 너머 콩밭에 걸음을 치고 돌아오는 할아범이 비탈을 내려오며 또 노마 개서 뭐 찾니? 찾는 거 아닌데 뭐. 뭘 찾는 거 같은데 그래. 찾는 거 아니라니깐드로. 그래도 할아범은 아니 믿어진다는 듯이 고개를 기웃거리고 섰는 데는 어쩔 수 없어 한바탕 땅바닥을 굴러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노마는 문득 이러다 생각지 않게 돈을 찾게 될는지도 모른다 싶다. 그래서 또 할아범이 돌아서 제 갈대로 가는데도 노마는 한 번 더 굴러보는 거다. 그래도 돈은 나오지 않고 온몸에 흑칠만 하고 종말의 노마는 울타리 구멍으로 해서 뒷곁으로 들어간다. 여기서는 더 가볼 데 없는 히두리판. 히두리판이란 끝판, 끝 장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마는 도리어 기대가 크다. 필시 돈 이놈이 노마를 골탕을 먹일 양으로 맨 끝줄에 숨어 있었던 것이려니 그걸 모르고 노마는 입대껏 딴 데만 헤매고 있었던 것이오니 정말 그럴 양 노마는 살금살금 발자취를 죽이고 숨어간다. 노마 저도 돈 이놈을 놀래줄 작정. 그러나 샅샅이 한바탕 강아지 신용을 했건만 역시 허사. 여기 어디 숨었어? 하고 엎어놓은 항아리 바닥에 올라앉아 생각하면 노마는 아까부터 돈하고 숨바꼭질을 하던 것인성 싶어진다. 떴니? 소리치면 떴다. 소리가 올 듯도 싶고 앞만 찾아도 찾아낼 수 없을 때 기동이 얼굴처럼 돈이란 놈이 미움기가 한량없다. 마침내는 돈도 기동이 모양 같아서 기동이가 돈인지 돈이 기동인지 분간이 없어진다. 기동이란 놈은 숨바꼭질을 하다 말고 남은 찾거나 말거나 슬며시 제 집으로 가버리기도 한다. 아마 돈이 놈도 그랬을지 모를 일. 기동이 집은 운물 옆 우동나무 박힌 집이다. 하지만 돈의 집은 대체 어디리요? 숨바꼭질이라면 그만큼 찾았으면 저편이 궁금해서라도 얼굴을 보였을 것이다. 앞만 찾아도 나오지 않을 바엔 필시 누가 집에서 깊숙이 숨겼음이 틀림없다. 누가 감췄을까? 하고 사방을 고쳐서 바라보면 따는 마루에 들여놓았던 도야지가 열이 문란해지고 그중 두 놈이 간 데가 없다. 아마 그 두 놈이 짜고 남의 돈을 노비로 가지고 노마 몰래 서울 구경을 갔는지도 모를 일. 그러다가 노마처럼 혼나려고. 노마는 서울로 나무 팔러 갔다 돌아오는 아랫말 곰보 아버지를 만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혼이 날 뻔했다. 먼저 주막거리까지 가는 길은 좋다. 윗말서 아랫말 가는 길의 계속으로 모를 게 없으면서 언덕, 집, 밭 모두 신기롭고 주막거리를 이르러서도 좋았다. 거기서부터는 자동차 가는 길로 곧장 가기만 하면 아버지 있는 서울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그 아버지가 또 노마가 거기까지 걸어온 줄을 알면 크게 놀랄 것이니 재미있고 그러나 차차 모르는 길이 열리면서 다리가 아파오고 길은 더욱 멀어만 가는데
뜻밖의 해가 기울어들고 하지만 노마 없이는 임의로 한 발자국을 옮기지 못하는 호박 도야지인데 제까짓 게 어딜 가리요. 아까부터 앵도나무 그늘 밑에 숨을슬이 생긴 두꺼비 한 마리가 숨어 앉아 노마의 일거일동을 살피고 있다. 노마를 펑 무서워하는 눈치인 것이 볼까 봐서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다. 무슨 지은 죄가 있는 모양. 아니면 공연히 노마를 무서워할 게 뭐냐. 노마는 아니 보는 척 외면을 하고 앉아 연신 곁눈질로 동정을 살핀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눈을 흡더 무섭게 하고 네가 감췄지 하고 딱 얼러본다. 두꺼비는 움칫하고 조금 물러앉으며 눈을 한번 꿈뻑하고는 다시 기동이 없다. 이것은 노마 자신의 마음을 두고 보더라도 이놈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수작으로 알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짓말쟁이 누군 모를 줄 알고 하고 노마는 슬쩍 넘겨짚어 보기도 한다. 두꺼비는 그러나 눈 하나 꿈뻑하지 않는다. 이런 놈은 슬슬 달래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가르쳐주면 엿 사서 조금만 줄게, 응? 하여도 신통치 않아 하니까 그럼 반만 줄게. 노마는 거짓부렁이 아니라는 증거로 땅바닥에 3번 발을 굴러 보인다. 그러는 대로 두꺼비는 눈만 꿈뻑꿈뻑 할 따름 종시 응하는 기색이 없다. 저렇게 배가 불룩하고서야 욕심이 아니 많을 수 없으리라. 노마는 하는 수가 없어 생각해보다가 그럼 다 주마 하고 소리를 크게 호언한다. 하나 역시 두꺼비는 움칫하고 돌아서 궁둥이를 이쪽으로 대는 꼴이 하찮아서 피 하는 수작인 모양이다. 네가 집어먹고 그러지? 하고 다시 보면 따는 징글징글하게 생긴 상판떼기하고 그런 것 하나쯤 집어삼키고 시침을 뗄 백심이 넉넉하다. 뱉어라, 뱉어. 달래서 아니 듣는 놈은 매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노마는 왕모래 한 줌을 움켜쥐고 얼러댄다. 그래야 두꺼비는 딱 버티고 앉아 까딱도 없다. 확 모래를 뒤집어 쓰고서야 문기적 두어 발 뛰어가다는 고추대에 머리를 부딛고 나둥그러지고 숨이 차 벌떡벌떡 돈 같은 무거운 것을 삼키지 않았으면 저렇게 몸이 두날리 만무한 일이다. 그래도 안 뱉어? 그래도 안 뱉어? 노마는 회초리를 내두르며 앞을 가로막으며 저도 두꺼비만큼 벌떡벌떡 허풍을 떠느라고 일부러 그런다. 이런 때 안마루에서 무엇을 노누매기 하는 것인지 똘똘이하고 어머니하고 두 소리가 합하여 수선스럽다. 노마는 썩 많이 주고 난 싫어. 응? 형은 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지. 넌 일만 저질렀으니까 조금 주고. 그리고는 다시 조용해진다. 어쩌면 노마의 모가치까지 빼앗겼는지도 모를 일. 모가치란 몫의 사투리입니다. 똘똘이가 두 손에 하나씩 먹을 것을 들고 노마 오기 전에 어서 먹어버릴 양으로 우물거리는 볼따구니가 눈앞에 환하다. 노마는 1초를 서슴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달음에 뛰어가야만 하나라도 덜 빼앗길 텐데. 아, 돈을 찾지 못하고는 하지만 두꺼비 그놈이 먹고 안 주는 것을 노마 인력으로 어찌하리오. 두꺼비가 먹고 안 주는 걸 어떻게 엄마 보고 뺏으라지 뭐. 이만하면 노마 책임은 훌륭히 받는다. 아무 일 없던 거나 마찬가지로 깡충깡충 까치걸음으로 안을 들어가지 못할 게 무엇이랴.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노마가 일을 많이 한 상으로 밤을 삶아 놓았다가 호주머니가 불룩하게 넣어준다. 노마는 무척 기쁘다. 돈은 두꺼비가 먹었으나 노마 잘못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손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기는 하나 기동 아저씨에게 그 돈을 받기 전 빈손이나 다를 게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노마는 아침부터 착한 일만 한 셈. 떳떳하게 상을 받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말이다. 노마는 1층 마음이 기뻐진다. 노마는 할아범에게 자랑을 하러 아랫방으로 내려간다. 먼저 퉁퉁한 호주머니를 두들겨 보인다.
열을 몇 번 넘을지 모를 많은 수요니까 할아범이 아이고 소리를 칠만도 한 것. 다음은 얼마나 맛이 좋은 밤인가를 보이기 위하여 노마는 하나를 꺼내 맛있게 할아범 앞에서 먹어 보인다. 할아범은 이윽히 바라보더니 새끼 꼬던 거칠거칠한 손을 내밀며 침 한 번을 크게 삼킨다. 하나만 달라는 수작이다. 나 잡으면 하나 주지? 주기는 주어도 실컷 놀리다 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예끼노. 그럼 안 주지 뭐. 네, 좋은 것 줄게. 피? 그까지 수수깡 안경? 그보다 썩 좋은 거요. 할아범은 싱글싱글 웃으며 가까이 대든다. 이러다 후다닥 덤빌 수작. 노마는 살금살금 뒷걸음쳐 피해가며 밤 껍질을 벗긴다. 그래도 할아범에게 붙잡힐 염려는 없다. 할아범의 걸음이란 지척지척하고 노마가 뒷걸음 치는 것만도 못하니까. 너희 놈, 돈 잃어버렸지. 대뜸 이런 소리가 수염난 할아범 입에서 뜻밖의 튀어나온다. 피 아니라누. 한마디 남기고 노마는 그만 꽁지가 빠지게 달아난다. 할아범은 쫓아다니며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자꾸 그런다. 노마는 헛간 뒤로 피해간다. 할아범의 그 소리는 그대로 등허리를 따라오고 노마는 다시 뒷곁으로 쫓겨간다. 그러나 불시에 굴뚝 뒤에서 너희 놈 소리와 함께 할아범의 대머리가 불쑥 나온다. 노마는 토끼처럼 깜짝 놀라 되돌아서 부엌으로 뛰어들어간다. 거기서 노마는 어머니와 마주쳤다. 너 돈 어쨌니? 노마는 씩 웃고 대답이 없이 마루로 뛰어 올라간다. 어머니는 물 묻은 손을 행주치마에 씻으며 따라 올라오더니 돈 어쨌어, 응? 더는 피할 수 없는 마루 구석에서 노마는 금방 웃음 반 울음 반의 얼굴을 만든다. 어머니를 대하고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 할 말을 못하는 노마인데 어머니는 그대로 다조지기만 한다. 다른 것은 다 알아도 왜 노마의 마음은 모를 게 뭐냐.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말하지 않아도 노마의 속을 알아채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었으면 오죽 좋으리요. 어머니는 기어이 까닭을 알고야 말셈. 얼굴이 질린다. 노마는 겨우 입을 열어 뒷곁에 두꺼비가 먹고 안 주는 걸 뭐라는 소리냐? 두꺼비가 먹고 안 줘. 축대 위로 올라서는 할아범이 그것을 듣고 허리를 구부리며 강간대소다. 어머니도 따라 조금 웃고 똘똘이는 덩달아 헤헤거리고 어머니의 웃음은 금방 없어지고 얼굴색이 질려 노마를 내려다본다. 그 얼굴은 정말도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얼굴. 노마는 그 아래 더욱더욱 조그마져 몸과 마음이 아주 조그마해져 무서운 것이 내릴 것을 조마조마 기다리는 동안을 1초가 1시간만큼 조비비는데 뜻밖의 어머니는 낯이 풀리며 눈친다. 어디 말해봐. 정말은 잃어버렸지? 그리고 두꺼비가 먹었다고 그랬지? 응, 암만 찾아도 없어. 아마 두꺼비가 어쩐 것 같아. 두꺼비가 소리는 아주 풀없는 소리. 할아범은 또 웃음을 터뜨린다. 그러다 아무도 웃지 않으니까 점잖은 얼굴을 하고 그리고 담배 쌈지를 끄르더니 무엇인지 집게손으로 끄집어내어 눈 위에 쳐든다. 그것이 바로 구멍 뚫어진 새돈, 반짝반짝한 은돈이 아니냐. 두꺼비가 먹은 놈의 돈 내가 뺏었지. 할아범은 연해 싱글싱글 웃으며 수염만 비빌 따름이다. 그러나 노마는 아침에 할아범이 마당에서 돈을 얻어서 댓돌 위에 떨어뜨려 못 쓰는 돈이 아닌가를 시험해보고 그리고 담배 쌈지에 넣고 단단히 끈을 동인 사실은 꿈에도 모르리라. 다만 어머니도 할아범도 모두 착하고 정답고 똘똘이까지 그럴 바엔 노마인들 그 축에 들지 못할 바 없을 텐데 어쩐지 비죽비죽 울음이 나와
덧문 뒤로 노마는 숨는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동전 한 잎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기 위한 어린 노마의 동심이 담긴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세요.